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집권 반환기를 도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집권 전반기와 집권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권 전반기는 힘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권은 국정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듯이 겨울에 해당하는 것이 집권 후반기입니다. 집권 후반기를 대비해서 봄, 여름, 가을을 거치는 동안에 집권 전반기 동안에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축적할 수 있어야 게을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쌓아둔 성과나 치적 없이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권 후반기에 아무런 축적물 없이 겨울을 맞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국민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문 정부는 무엇인가를 다 이룬 것처럼 자기들이 뜻한 바대로 마음대로 질주하듯이 밀어붙인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적표를 개봉해 보면 내놓을 만한 그런 성적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에 그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경제정책, 에너지정책, 한일관계, 한미관계, 대북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초와 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군들이 힘과 뜻을 모아서 만들어낸, 정말 힘겹게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기초, 기반, 토대, 원칙 등을 크게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그런 것들이 더 훼손될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악화시켰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오히려 파괴시켰다는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정덕구 니어 재단의 이사장이자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신 정덕구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영 논리로 급조한 공약집을 경전 삼아 촛불로 무엇이든 거리고 태우려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0년의 갓난과 분투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놓은 축적과 궤적과 신뢰자산은 상당 부분 소실되거나 훼손되었다. 아주 비감함을 멋진 문장으로 담아냈습니다. 집권 전반기에 튼실하게 쌓아놓은 것들이 많으면 집권 후반기를 보내기가 한층 수월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맞을 집권 후반기를 혹한기 혹은 가혹한 시련의 시기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집권 세력도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수처는 원래 안대로 공수처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두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원안대로 4+2 협의체안이 합의되어서 지금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용해서라도 집권 후반기에 가혹한 시련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옥죄어 들어올 수 있는 각종 비리 사건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공수처를 두고 청와대 비리 보호처다 이렇게 꼬집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집권 후반기에는 국정에 대한 장악 능력이 떨어지고 그저 하는 일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정부의 앞날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권력은 하산길로 들었었고 총선이 지나고 나면 급속한 속도로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총선 이후에는 아무리 발부둥을 치더라도 시즌이 끝난 야외 놀이터처럼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문 세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장관, 차관, 청와대 인재들을 총동원하지만 친문 세력들 가운데 얼마나 총선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이라고 알리는 것이 오히려 표를 잃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적당히 가리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권력 누수와 집권 후반기를 예고하는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수사건입니다. 권력이 절정으로 다가가던 시절이었으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하산길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만난 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건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관건 선거이고 부정선거이고 정치 공작이고 선거 공작이라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문정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이미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문정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집권 전반기의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이란 구호 아래서 견제받지 않고 명렬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환경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발 적폐, 문재인 정부판 적폐를 도처에 쌓아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도처에서 가장 중심지는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청와대 내부의 견제 시스템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룸으로써 문정부발 적폐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아무런 견제 없이 자신들이 뜻한 바대로 마음껏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적폐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드러난 것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이고 그리고 유재수 비리감찰 중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또 얼마나 많은 문정부발 적폐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을 수중에 장악하는 데 성공해서 검찰을 무력화하면은 그나마 문정부발 적폐가 세상에 드러나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공수처 철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여전히 검찰이 서슬프런 수사를 계속하는 그런 조건이 제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하산길은 말과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떻든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될 절체절명의 과제를 현재 문정부와 여당이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권력 게이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 큰 사건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경제 상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이만큼 어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화된 경제 상태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반발이나 불만 이상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문재인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꼬여버리게 됐다, 어렵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관제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개인적 인기도와 국정 지지도가 50%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발표하지만 이미 바닥의 인기도와 국정 지지도는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실정을 숨기기에는 2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가장 험난한 하산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탈하게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연업보가 너무 크고 무겁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대대로 탈 없이
무대에서 내려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남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